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김근호입니다. 최근 시장 상당히 또 좋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오늘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섹터군에서 수급이 퍼지면서 상승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눈이 조금은 바쁜, 굉장히 또 이제 어지러운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살 건 많은데 뭘 사야 될지는 모르는 그러한 장이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현재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인시대에 여러분들이 7월 달에 어떠한 종목을 골라가야 될지 전략적인 부분들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야인시대 한번 같이 참여해보시면서 이번 달 전략 꾸려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인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야인시대에서 여러분들께 여기 김영일 전문가님이랑 같이 인사드렸던 게 그제 어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그만큼 시간도 좀 빨리 지나간다라고 느껴질 만큼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또 돌아가고 있고 그 와중에서 우리가 잘 포인트를 짚어야 되는 지점들이 또 이 시장에는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측면에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앞으로는 또 어떤 뷰로 좀 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할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이 가장 방송이 많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부터 이제 또 밤까지 해가지고 방송이 가장 많은데 오늘 이제 제가 오전 그리고 이제 오후에 방송을 하면서 이번 주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어요.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저번 주까지는 대형주로 수급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쏠렸습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좀 치고 가면서 이제 또 7월 달 들어와서 밸류업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밸류업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2분기 실적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이런 또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이 끌고 가는 장세, 이러한 그림들이 나오면서 코스피 쪽이 대형주 쪽에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많이 쏠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 주 후반부터 약간의 이제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약간의 차익 실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88,000전자 정도까지 이제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슬슬 어느 정도 이제 또 살짝 상승이 있어서 부담을 느낄 만한 위치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삼성전자에서 물량이 빠지는, 즉 상승을 이끌던 대형주 쪽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물량을 이번 주부터 코스닥에서 완전하게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상승이 나온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승이 덜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 연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추세를 좀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여전히 코스닥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번 2, 3분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이제 감돌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실 만한 부분은 아마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코스닥으로 이제 분위기가 넘어가면서 대형주들에서 수급이 풀려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종목들에 또 이제 수급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종목들을 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종목들이 다양하게 가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그다음에 바이오, 원전, 전력 설비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수급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중에 또 어떠한 섹터를 접근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 섹터 내에서도 또 1등이나 2등으로 갈 수 있는 또 대장주가 어떠한 종목이지? 이런 것들을 또 잘 구별을 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7월장 현재까지를 평가를 해보면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여전히 종목을 잘 고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결국에는 섹터군 내에서도 대장주와 이등주 정도가 또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목을 잘 선별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호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우선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방금 김영희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번 주부터 시장이 좀
다채로워졌다? 변화하는 지점이 좀 뚜렷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이 되었던 거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미국의 고용이 둔화되었다라는 측면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다라는 지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라는 지점. 예를 들면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실제 이제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한 2회 정도 금리 인하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확률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금리 인하 기조가 굉장히 또렷해지고 있고,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실제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2년물까지 같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 민감도가 높은 업종이 당연히 잘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사실 제가 명인들의 복귀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약 한 달 반 정도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제 논리 구조는 금리 민감도가 가장 높은 고성장 업종이 바이오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가 깔리면 먼저 반응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우선적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사실 한 3주 정도 바이오가 안 움직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시고 그랬던 게 또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보게 되면 사실 바이오가 시장 중심에 일주일 내내 있죠. 특히 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이제 막 움직여주면서 실제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쭉쭉쭉 뻗어 올라가기도 하는 게 최근의 모습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원전이 좀 강했습니다. 원전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제 중소형단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원전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와, 지금 너무 좋다, 너무 기분 좋다, 원전 너무 고생했었는데 이제 좀 살겠다 하는 정도로 정말 잘 상승을 해줘가지고 오늘도 되게 원전이 어느 정도 기대감을 충족시켰고 앞으로도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중요한 거는 이게 지속성이 최근 시장이 많이 떨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되게 강했던 애들이 내일까지 이어지는 게 또 많지 않았고, 또 내일 셌던 게 모레까지 또 이어지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어느 정도 순환매적인 측면을 예상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뷰 자체를 단기적으로 쭉쭉쭉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트레이딩을 보시기에 굉장히 좀 적합하다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쉬고 있는 애들을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본다라면 지금 시장은 뭐 대응하기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다. 오히려 수익 보기에 좀 더 수월한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또 한번 이제 이 종목 상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또 소외되었었던 종목들이 또 올라오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실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또 이제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직접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상세한 내용들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전화로도 상담 신청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도 유튜브에 이정숙님께서 코세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코세스 16,800원에 10% 잘 좀 팔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세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코세스가 갖고 있는 모멘텀이 어떠한 부분인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새로운 이제 사업으로 또 2차전지 장비까지 다루고 있는 상당히 이제 여러 업종에 좀 걸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주목받았었던 부분은 온디바이스 AI였습니다. 이제 이 휴대폰들의 AI가 계속해서 이제 탑재가 되면서 새로운 이제 또 이 기종들에는 AI가 탑재되는 그런 이제 휴대폰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세스의 장비가 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매출이 증가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성 개선이 일어날 수가 있다. 라는 이제 또 기대감으로 인해서 코세스가 최근에 이제 또 상당히 상승이 강하게 나온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접근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일전에 접근을 하셨다가 못 파신 건지 요거를 이제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바닥을 좀 잡아주느냐 마느냐 하는 위치거든요. 현재 코스스의 위치를 보게 되면 14,000원 구간 그리고 현재 이 단가인 16,000원 정도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상당히 좀 강력하게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을 일단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또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혹은 지금 현재 이제 코세스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모멘텀에 대해서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떤 이슈가 나와줘야겠죠. 일단은 온디바이스 AI 쪽에 가장 큰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 코세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가 요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코세스의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었다가 2만 원 구간에서 부담을 느끼면서 차익 실현이 조금은 이제 나온 그런 이제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관심도가 좀 죽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다음 주에 이제 또 이 채권발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상당히 강력하게 쏠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즉 시장에서 현재 관심을 상당히 크게 받아주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시장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러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추가적인 어떤 뭐 추가 매수나 혹은 손절의 대응보다는 먼저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는지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14,000원 구간에서 16,000원 구간까지 지지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는 크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아주는지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하반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삼성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애플에서도 그렇고 새롭게 이제 휴대폰이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도 워낙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세스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반등 시도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반등 시도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8,000원 근처 구간이 될 거고요. 2차는 2만 원 구간이 될 겁니다. 이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워낙에 두텁고요. 최근에 또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1차, 2차 매물대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구간은 어떠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는지 지켜보셔야 될 시점이다라는 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바닥권을 지켜줄 확률이 높다. 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이 집중을 받을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 목표가 18,000원, 2차 목표가 2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고 요 정도 이제 단가에 맞추어서 전략 꾸려 나가 보시면 충분히 또 수익으로 매도한 다음에 정리는 가능하실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차분하게만 지켜보시면은 대응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빨간불 파란불님께서 BHI 7,700원에 15% 전고점 다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 나가는 것처럼 BHI가 굉장히 지금 잘 올라갔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사실 엄청 잘 수익을 내고 계신 겁니다. 근데 매수하신 자리 되게 잘 잡으셨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700원이 최근에 있었던 구간이 언제냐면 4월입니다. 4월에 있었던 구간은 사실 원전이 막 엄청 주목받았던 시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뭐 송배전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제 실적주들이 막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때였는데 그때 그러면 지금 원전이 좀 쉬고 있는데 담아볼까를 실제로 실천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죠. 많이 상승을 해줬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익절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고 다시 상승을 하는 지금의 지점에서 그럼 정고점을 갈 수 있을까요? 질문 자체가 좀 아쉬워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정고점을 좀 팔고 싶었는데 못 파셨다. 자, 그러면 어떤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일단 BHI가 갖고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선 잘 아시겠지만 발전기 기자재 합니다. 발전기 기자재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 원전 테마, 오늘 제일 강했던 원전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이제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 올해 3월에 체결했던 계약이 이제 파행이 됐습니다. 상대 이제 수요자로부터 이행이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 시간에서 급락을 했고 BHI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BHI가 실적이 가장 좋은 해로 유추한다라면 올해가 가장 좋을 것으로 봅니다. 되게 좀 뭐랄까 모순적인 측면이 있죠. 어떤 측면 이야기 드리는 거냐면 BHI가 발전소용 기자재를 가장 많이 납품을 하는데 실제로 납품처가 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실제 한국 수자력 연구원 같은 경우도 고객이었을 만큼 국내에서는 잔뼈가 굵은 원전 업체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강했던 게 이제 2012년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가 매출이 가장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원전 산업 자체가 굉장히 하향 곡선을 그렸어요. 글로벌적으로 원전을 좀 덜 지어야 된다라는 게 확산이 되면서 실제 원전을 주력으로 삼았던 BHI를 포함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어려웠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 그 글로벌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그러면 기조를 바꾸는 게 개발도상국단에서 바꾸는 것인가 선진국단에서 바꾸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룰을 선진국에서 만들기 때문인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지금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전력 부족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원전 자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는 SMR 관련 모멘텀도 있고 BHI가 실제로 SMR 모멘텀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좋은데 더 좋아졌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악재가 있었으나 지금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세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좋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인데 사실 근데 지금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지금 원전은 가장 근접한 중요 일정이 체코의 30조 원 가량의 수주가 진행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입니다. 물론 우리와 프랑스 간의 이제 2파전 양상입니다만은 7월 초였다가 지금 결과가 7월 17일 정도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죠. 물론 이것도 좀 연장이 될 수 있고 7월 중에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나와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과 나오기 전에 한번 파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적인 요소가 작용을 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주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만 프랑스가 수주할 수도 있어요. 그 프랑스가 수주하게 된다라면 실제 지금 원전 모멘텀이 좋았던 부분에서 일부 모멘텀은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하고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을 때 지금은 홀딩해도 됩니다. 그리고 정고점 때까지도 단기간에 예를 들어 7월 17일 전에 올라가게 된다라면 저는 홀딩 더 보셔도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10,000원대 초반 정도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매도를 그때 잡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가격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최근 순환매 장세처럼 좀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습니다.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결과 나오기 전에 한번 매도를 잡으시고 결과를 보고 나서 재진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럴 때는 가격을 통해서 전략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들고 있는 종목은 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에 따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운적인 요소에 기대하지 말고 모멘텀 잔뜩 받고 있는 지금 결과 나오기 전에 7월 17일 전에 한 번은 매도하자. 그때를 수익 시간으로 잡자라고 말씀드리고 이후에 재진입은 17일 이후 모멘텀을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노승원님께서 안녕하세요, 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올해는 이제 무조건 매수한 종목이 또 이제 어느 정도 마이너스 폭이 커지면 손절하려고 했는데 레거시 반도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은 굉장히 좋다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도체 레거시 쪽이 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 유진테크 54,000원에 5% 보유를 하고 계신데 얼마에 수추매를 하고 얼마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까? 요거를 또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존의 주목을 받는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 디램 쪽에서 HBM 쪽에 상당히 주목도가 높잖아요. 근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HBM의 이제 상승세로 인해서 현재 디램의 가격 회복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범용 디램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초과 수요가 나타날 전망에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 2분기에도 약한 이제 10% 이상의 가격 상승률을 보여줄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 대비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약 2배 이상 뛰어오를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는 상황이 있고 3분기, 4분기까지도 이러한 실적의 회복세, 성장세는 충분히 더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반도체 쪽은 그러니까 좋은 게 좋아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HBM 쪽 혹은 CXL이나 혹은 온디바이스 AI 등등 해서 성장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다른 쪽에도 이제 같이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도체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좋은 이제 이 모멘텀을 보유하고 장기적인 투자로 봤을 때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 사실 1분기 실적 대비 2분기 실적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주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일단은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리기판 쪽이 상당히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즉 아직까지 반도체가 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주는데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장에 대한 관심도가 아직까지는 높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제 뭐 HB 테크놀로지나 혹은 이제 뭐 SKC 등등 해가지고 유리기판 관련된 이제 이슈가 또 이제 최근에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리기판 쪽, 즉 성장할 수 있는 쪽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쪽에 대해서 수급이 상당히 쏠렸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손절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형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 약 한 46,000원 근처 구간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만 원 구간이 이제 이 박스권에서 상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을 잡아준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이 확실하게 좋아질 것이다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면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할 만한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이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확실하게 바닥권을 잡아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바닥권이 46,000원 근처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추세를 보게 되면 꺾이는 추세에 있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려놓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이제 턴어라운드 될 때까지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55,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만 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했을 때 박스권 상단이 이제 6만 원 정도인데 일단은 6만 원이 되기 이전에 55,000원 정도의 1차 매물 구간이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를 55,000원 정도 노리고 46,000원 근처 구간에서 바닥 잡아주면서 턴어라운드 나올 때 추가 매수를 진행 1차 목표가 55,000원, 2차 목표가 6만 원을 두고 대응을 해보시면 시간만 조금 투자하시면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차분하게 대응만 잘 하시면 되는 종목이다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LG님께서 삼천당 제약 15만 4,752원 15%입니다. 일부 익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속 보유해도 될까요? 오늘 수익 중이신 분들이 좀 많이 질문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우선 삼천당 제약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삼천당 제약이 최근에 들어와서 시장의 주목도를 처음 받았던 거는 지난 3월입니다. 그때 가졌던 모멘텀은 황반 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유럽 시장에 침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삼천당 제약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번에 큰 상승을 만들어주고 나서 눌림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상승 기조로 불러일으켰던 거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구간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잘 올라왔었을 때는 이 삼천당 제약이 갖고 있는 모멘텀 첫 번째 아일리아 황반변성 치료제 가지고 바이오시밀러 해서 우리가 유럽 시장 한번 잠식해 볼게 였고 다시 상승했을 때는 이건 지금 비만 치료제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삼천당 제약이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비만 치료제는 글로벌 2개의 기업이 모든 거의 전 세계 점유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유럽의 노보노디스크고 두 번째가 미국의 일라이릴리입니다. 그중에 노보노디스크가 과점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자, 삼천당 제약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먹는 약입니다.
먹는 약으로 비만 치료제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가치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 지금까지 많이 팔렸던 싹센다라든지 지금 단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라든지 다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최초에 만들어진 게 이제 싹센다거든요. 근데 싹센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자주 맞아야 됩니다, 주사를. 그래서 싹센다 다음 레벨로 올라간 게 이제 위고비인데 이 플로우는 한번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삼천당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고 주가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싹센다는 좋습니다. 다이어트 잘 되는 첫 번째 약이었어요. 근데 한계가 있었던 게 뭐냐면 주사를 매일 맞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사를 매일 맞는 게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거를 좀 범주를 늘려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데 주사 반감기를 올려서 맞는 게 위고비입니다. 그래서 매일 맞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맞아도 되게끔 만들어주고 대신 부가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진 게 지금 위고비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이어트가 그럼 더 잘 되는가도 중요한데 싹센다보다 당연히 위고비가 다이어트율도 많이 올라갑니다. 약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효과가 증가하는데 지금 그러면 삼천당제약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임상 3상까지 개발하고 있는 경구약은 뭐냐? 경구용 약은 뭐냐? 싹센다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위고비를 통해서 재차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 가죠? 지금 삼천당제약이 하고 있는 거는 제약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알테오젠처럼 제형 변경을 한다라든지 이런 비슷한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천당제약이 지금 플랫폼에 대한 바이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모멘텀이 좋아요. 최근에 이제 자사주를 팔기도 했는데 그 또한 연구개발비로 올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고 그 연구개발하는 목적은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경구용 약에 대한 개발로 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잘 갑니다. 일리아릴리도 잘 가고 노보노디스크도 잘 가고 실제로 제가 아까 반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맞고 있는 거를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으로 늘리겠다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 펩트론 같은 경우도 잘 가고 있고 아까 제가 삭센다 얘기도 드렸죠. 삭센다는 이제 특허 완료가 됩니다. 그럼 카피약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바이오시밀러 하겠다고 나서는 게 뭐 한독 같은 기업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삼천당제약이 하고 있는 경구역으로 바꾸는 이 작업이 사실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주사를 맞는 거에서 경구용으로 바꾸면 특허까지도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화 가지고 빅파마에서 굉장히 눈독 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삼천당제약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집중도를 받고 있고 훌륭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단계에서 바이오가 굉장히 집중받고 있는 시장이에요. 안 그래도 국채금리 빠지면서 민감도 높았던 바이오가 막 쭉쭉쭉 올라가는데 그중에 대장을 활동하고 있는 게 삼천당제약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알테오젠이 별로 안 움직이죠. 그 자리를 삼천당제약에 거의 들어갔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잘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지금 굳이 팔아야 될까?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짧게 드리느라고 좀 구멍이 뚫려 있는 설명이긴 한데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좋은 모멘텀들을 다 받고 있는 삼천당제약이기 때문에 저는 더 끌고 가야 된다고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언제 팔까요는요? 우리가 꼭대기에 팔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꼭대기에 팔 생각 말고 올라갔다 내려가려고 출발하는 단계에서 팔면 돼요. 예를 들면은 차트 모양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열심히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한 번쯤 이렇게 조정기가 발생해요. 이때 팔아도 무방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담고 싶은 분들은 이런 조정기가 좀 깊어지면 담으면 되는 일이고 들고 있는 분들 수익 실현은 한 번쯤 꺾이는 자리 우리가 흔히 말해서 머리 끝에서 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깨에는 팔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바로 이런 자리거든요. 지금처럼 올라갈 때 말고 올라갔다가 한층 꺾일 때 파셔라. 저는 그 구간이 약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되면 한 차례 조정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구간을 어느 정도 저도 어림잡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점을 두고 이 정도의 가격을 두고 우리가 예상하면서 꺾이는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윤기 스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PSK홀딩스 68,700원을 20%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통 이제 우리 시장에 사실 떨어질 때마다 사면 수익을 주는 효자 같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종목군에 속하는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HBM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는 PSK와 PSK홀딩스가 있죠.
PSK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공정 쪽에 대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공정 패키징 쪽을 또 사업을 진행을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PSK와 PSK 홀딩스 모두 다 상반기에 상당히 또 HBM 쪽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일단은 PSK보다 PSK 홀딩스가 조금 더 HBM 쪽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큰 상황이기는 합니다. 물론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는 PSK가 조금 더 좋기는 하지만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HBM 장비 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수주권들을 좀 늘려나가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이러한 이제 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또 매력을 느끼고 접근할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PSK 홀딩스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고점까지 쭉쭉쭉 치고 올라가 주다가 이제 고점 부근에서 약간의 또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살짝의 조정이 나왔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은 확실하게 지지 라인을 또 확보를 해주고 그대로 추세를 끌어올려 주느냐, 아니면은 조정으로 가느냐, 분기점에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정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PSK가 상당히 또 다시 한번 추세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P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디램 쪽에 대한 또 수요가 증가하면 이에 대해서 수혜를 또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상당히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잖아요. 즉 현재 성장도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반도체 쪽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역시나 지금 현재 반도체 중에는 HBM에 대한 성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고개를 돌려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일단 1차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주시냐? 1차 목표가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71,000원 될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8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로 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또 최근에 생겨버린 고점에서의 단기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을 소화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구간까지 와서 수익 전환이 됐는데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재매수를 해서 또 잡으면 되지 그냥 계속 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71,000원, 2차 목표가 8만 원 안내 드리면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좀 잡고 가셨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뚫고 신고가로 향해 가주면 그러면은 땡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들고 가면서 차분하게 분할로 차익 실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약간의 이제 이 저항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가주지 못하고 힘이 살짝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정리했다가 다시 또 저점 갔을 때 잡으면 그만인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다음 저항 구간까지 무리 없이 상승이 나와주는지, 그러면서 그 저항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그렇지 않으면 한번 차익 실현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잡을 준비 해주시는 것으로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설란님께서 서전기전 9,94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내일 정리 매도로 생각 중인데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한 가득한 종목이에요. 제가 그래서 상담을 좀 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서전기전이 원전 관련주로 우리가 엮여서 오늘 상한가 간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서전기전이 그러면 지금 원전의 주요 테마를 받고 있는 팀코리아에 실제로 납품한 이력이 있다라거나 또는 거기에 실제 팀코리아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거나 이런 기업인가를 보면 사실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테마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원전 테마, AI 테마 이렇게 들어봤죠? 실제로 거기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수혜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는 반응할게. 보통 그런 것들은 소형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서전기전이 이제 전일자 기준으로 보면은 시가총액이 한 500억 정도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의 상승을 굉장히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탈출이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 본절까지 기다릴까요를 말씀하셨을 때 사실 기술적으로 이 한 9,000원 정도 되는 구간까지는 올만합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기술적으로 이 전고대를 돌파하고 찍을 가능성이 높은데 얘를 만약에 이제 10,000원 정도 되는 지금 구간, 본절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보면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종목이고 또 그 변동성이 상방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하방으로도 압력을 받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 9,000원 오면요 손실을 줄이는 폭에서 정리를 하시고 이 서전 기전을 샀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 우리나라의 이 예를 들어 원전 산업에 대한 미래가 굉장히 좋다라고 본다라든지 본인의 뷰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물론 원전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원전주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서전 기전이 안 좋아요. 그래서 9,900원 정도 아니 9,000원 정도 가격이 오면은 1차적으로 정리를 하자. 비중을 최대한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비중을 원전 뷰로 보실 거면 대장인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BHI라든지 아까 상담 주셨던 해당 종목들은 아무래도 중심에 가까운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상승 모멘텀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뷰를 그쪽으로 옮기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같은 섹터에서 뭐랄까 좀 변동성이 크고 트레이딩 뷰로는 볼 수 있지만 들고 갈 수 없는 애보다 보다 안정적이고 실제 수혜주로 지금 좋은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들로 교체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손실 찍힌 걸 여기서 더 안정적으로 만회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기술적인 영역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대응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을 일단은 줄여야 된다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연결해서 종목도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그때 한참 화장품 화장품. 섹터가 올라올 때 네. 본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200원에 20%예요. 4,200원에 20%.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지금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나. 요거 5월, 6월 이쯤에 매수하신 거죠? 네, 5월 달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네, 들어보시고 네. 전략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어떤가 요거를 이제 한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일단 본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에 이제 올해 이 캐파를 좀 계속해서 좀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신규 브랜드를 계속해서 이제 또 이 편입시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면서 또 이제 계속해서 외형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쪽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살아있는가,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인가,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시장은 어떠한 이제 섹터군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 쭉 지속성을 보여준다라기보다 상승 이만큼 나오면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야지 하고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화장품이 살아있는가 요거를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본느 같은 경우에 현재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라고 하면 예전에 화장품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올 때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줬죠. 이때까지는 수급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시장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점 구간에 도달하면서 문제가 무엇이냐? 계속적으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이 나오고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때부터 약 한 4,000원대부터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쪽들이 계속해서 또 이 힘이 강했었기 때문에 본느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정리가 된다라기보다는 연속적으로 윗꼬리가 그려지면서 차익 실현은 계속해서 좀 같은 구간에 실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때 정리가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본느 외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잘 나갔었던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 강력하게 나오고 지금은 힘을 잃어버렸죠.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힘이 고점 구간에서 나왔다가 이제야 좀 바닥을 잡아줄 만한 구간이 된 겁니다. 이처럼 화장품주들은 한 차례 시장에서 강력하게 순환이 나왔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쉬어가는 구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 도달을 해서 힘이 빠지는 구간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제 조정이 나와버리니까 대응이 안 돼버리면 또 이제 물려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점 부근에서 물량이 좀 나왔다라는 점을 파악을 하셨다면, 그리고 약간의 추세가 깨질 때 정리를 하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살짝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손절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이라서 굳이 뭐 정리를 하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노려야 되는데, 자, 추가 매수는 지금은 일단은 진행할 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많이 떨어져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지지를 받는 구간인 거지 뭐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수급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지지를 받을 만한 가격대에 왔기 때문에 지지를 받는 것이지 이게 본격적인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가는 3,6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000원 안내 드리면서, 본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전고점 구간의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터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또 거래량이 터지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앞선 구간을 소화하면서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등이 이 정도까지 나왔다가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3,600원, 2차 목표가는 4,000원 안내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잘못된 구간에 접근을 하신 거예요. 요거는 인정을 하고 가자고요. 우리가 이제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좋은 종목, 조금 더 살아있는 종목을 접근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본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등 시에 이 매물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겠지만, 아마 그때는 다른 화장품들 주들이 이제 또 주도를 해주는 그림이 어차피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확실하게 주도를 하는 그림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본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기는 조금은 힘들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여유롭게 보시면서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은 전략 잡고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일단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네, 이제 또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전략에? 아, 네, 많이 됐어요.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대응 잘 하시고요. 다음에는 꼭 네. 좋은 종목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우리 아인시드만 하면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종목 진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히든카드 보러 가겠습니다. 네, 히든카드 시간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많이 기다리셨을 시간이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섹터는 자율주행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또 꾸준하게 탄력이 나와주고 있죠.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또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정부에서 전국의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중국이나 유럽 쪽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에서도 한 차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구글 계열사인 웨이모에서 자율주행 무인 택시 이용자 제한에 대해서 이제 해제한다라는 이슈.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테슬라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또 이 중국 쪽에 자율주행에 관한 또 이슈를 또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이번에 차와 도로와 클라우드를 통합한 시범 지형을 선정을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테슬라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한번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후복은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보군 확인을 해보면 유니트론텍,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가장 자율주행 관련해서 탄력을 많이 받고 있는 라이콥,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모트렉스 인포뱅크,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의 종목은 유니트론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MPU에 적용되는 이제 또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또 어느 정도 같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차기 메모리 소자로 이제 또 불리우는 그러한 이제 또 소재가 있습니다. 강류 전체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또 앞으로 이 차기 메모리 D램보다도 훨씬 더 이제 성능이 좋은 메모리 쪽이 또 이제 집중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또 마찬가지로 보유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류 전체 메모리 또 수입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이제 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국내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캐시카우를 보유를 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또 같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과 그 다음에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모멘텀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니트론텍을 오늘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수급 흐름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7,000원대 구간에서 상당히 강력한 지지라인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앞선 구간에서 이제 이 매물 구간 소화를 해주는 모습 충분히 잘 나타났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수급을 밀어 넣어주면서 추세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고점 구간까지는 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카드는 유니트론텍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500원 안내 드리면서 유니트론텍 한번 현재 시장에서 집중해볼 만한 종목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섹터는 우선 자동차입니다. 지난주에도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봐야 되는 거, 중심으로 둬야 되는 거는 결국에 시장 중심주가 어디에 포커스가 돼 있느냐, 어디 지점에 포인트를 두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을 통해서 성장주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적주가 주도주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도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자동차 종목들이 최근에 많은 이제 조정을 나왔죠. 그러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 근거가 되는 게 일단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입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당연하겠지만 미국과 대중 수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개발도상국 단에서 특히 인도 수출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고환율 상태에서 수출 중심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동차 종목들 조정까지 나왔다, 딱히 안 볼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후보 종목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큼직큼직한 종목들로 준비해봤습니다. 현대차, 기아, 완도, 현대위합,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최근에 다 좋았다가 최근에 조정이 나온 종목들인데, 그중에서 저는 HL 만도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도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종목과는 특이점이 좀 다르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적 자체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고, 실제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좋게 나올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중에서 좀 특이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도향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7,600억 원대의 인도향 매출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1분기 매출만 해서 전체 매출이 2조 한 1,000억 정도가 나왔는데 2,000억 원대 매출이 실제 인도로 잡혔거든요. 그럼 전체 매출의 10%가량이 인도향 매출이 발생했고, 실제로 올해를 통틀어 보게 되면 15%에서 20%까지 매출 비중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인도에서 만도 관련 부품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게, 우리가 만도 하면 알 수 있는 게 중국 관련 매출, 중국 관련 자동차 부품 수혜주 1등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점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전체 매출의 25%가량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여기서도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만도가 고부가 제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부품,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또는 센서라든지 전통 부품이 있는 게 아니고, 만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우리가 전동화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 부품들, 자율주행 관련 센서들, 자율주행 관련 자동차 부품들을 주로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특별한 모멘텀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파키라고 해서 자율주행 주차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실제로 지금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닙니다만 국내에서 최고 수준 개발 기술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왜냐하면 주차 로봇 같은 경우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대위아, 두 번째가 만도인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주차 로봇이, 사실 주차 로봇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차가 있잖아요. 그럼 주차 로봇이 안으로 들어가서 차 바퀴랑 차체를 끼우고 실제로 움직여서 주차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 필요 없이 완전 자율주행 형태의 자율주행 로봇인 건데,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의 핵심을 아무래도 QR코드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한계점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코드를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주차에 실제 운용하면서의 오류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점쳐지는데, 만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후발 기술이긴 합니다. 후발로 진입하긴 했습니다만 QR코드에 대한 의존도를 확 낮췄습니다. 그래서 QR코드 없이도 실제 가능하게끔 센서로만 해서 감지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주차 로봇에서는 국내에서도 대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HL 만도는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보다는 오히려 좀 고도화된 자동차 부품사로 좀 노선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로컬에 대한, 우리가 실제 현대 기아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게 만도였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가 비중이 있긴 합니다만은 글로벌 단으로 비중을 나누고 있고, 또 하나 신규 기술 개발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잘 올라왔고, 실제로 올라오는 초반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수익을 많이 안겨드린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조정이 나온 지금 안 봐야 될 이유가 딱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이길 시초가에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자, 일단 단기적으로 46,500원 1차 목표가로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8,000원 구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히든 카드까지 살펴보면서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네요. 일단은 7월달 시작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그림들은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또 다가오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CPI가 이번에 또 이제 곧 발표가 될 거고요. 이번 CPI는 특히나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3분기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CPI가 또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긍정적으로 나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장,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잠시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장이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CPI에 대해서 준비를 또 잘 해야 된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어찌됐든 그래도 저번 달보다는 계속해서 괜찮은 장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종목들에 굉장히 전체적으로 좋은 그림들, 좋은 수급들이 또 많이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급이 유입이 되는 좋은 종목들만 잘 골라간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챙기기는 절대 어렵지 않을 7월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남은 7월장 계속해서 성투하시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투자 진행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잘 준비를 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익 이어나가시고 다음 주에 또 기분 좋게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